두 번째 토론회에서요, 5.18 논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묻어야 될 쟁점들이 다시 끄집어졌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매우 저주를 퍼붓는 문구들이 아직도 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김진태 후보께서 알고 계셨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무슨 그 5.18 공청회 문제도 제가 지만원 박사님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 후보님은 탈당하셨다가 또 다시 복당을 하셨습니다.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다시 또 그 우물을 드시러 오셨습니다. 탈당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박근혜 대표도 우리 당에서 탈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침을 뱉었다는 표현은 저는 정말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당시에 보수 후보 반기문을 세워서 특이하죠. 황교안 후보에게 집중될 줄 알았던 공격을 김진태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에게 집중했습니다. 워낙 응집력, 결집력, 그리고 파워가 있는 태극기 부대의 이 지지에 힘입어서 내가 2등이 될 수 있다라는 전략에 따른 걸까요, 김 의원님? 지금 합동연설회가 모두 4번 예정돼 있었는데 2번은 이미 치렀습니다. 근데 합동연설회의 현장 분위기는 정말 김진태 후보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루어지는 합동연설회거든요. 물론 워낙 근데 태극기 세력이 그렇죠. 연설회 현장 쫓아다니면서 현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해서요. 이 보수의 탄식이 좀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당의 전신인 과거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볼 수 없던 전당대 모습이 이번 전당대에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후보는 그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로 자기가 뭐 어쩌면 1등, 적어도 2등은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가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오세훈 후보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에서는 뭐 오세훈 후보가 마이크를 잡으면 소리가 다시 커져요. 그게 응원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 야유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서 현장 부지만 보면 큰일 났다 싶은데 오세훈 후보는 원래는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김진태 후보보다는 훨씬 높았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또 달리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누가 3등을 하느냐를 놓고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게 됐습니다. 지금. 네. 이 지만원 씨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면서요. 황교안 수백 트럭 싣고 와도 김진태 한 사람과 바꾸지 않겠다는 이 지만원 씨의 지속적인 호소 어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 토론회 와중에서 터졌던 쟁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처음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짝도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은 탄핵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과거지향적인 총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우리 당의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오른쪽으로 쏠린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냐. 일제히 오늘 여당에서 공격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아주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본인은 역시 친박 진영의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그러나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은 정당한 정치적 절차와 또 그 이후의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스스로 그 딜레마 속에 빠져들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폭언 사태, 이런 네. 막말로 인해서 난장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쏟아지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런 전당대회 경선에서는 더욱더 과격한 말로 이런 분위기가 쏟아질지 모르지만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 이런 모순의 딜레마 속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구출해서 대통령 현직에 앉혀야 되고 탄핵 재판을 했던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 탄핵으로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 탄핵 불복이겠죠. 근데 탄핵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그 왜 수도 이전을 놓고 헌재에서 우리 관습 헌법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쉽게 수긍을 못 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결론적으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한 탄핵에서 그 결과가 나는 동의하기 네. 어렵다 이런 의견 표명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총리 대행으로서요, 정당성을 인정하고 탄핵,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황교안 전 총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점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고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도돌이표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를 정말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선택을 할 때 이제 그런 위험성은 감수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총선까지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 또 계속해서 다시 도돌이표처럼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지금 가늠을 하고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이 좀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